자, 2018년도 10월 22일 코인업TV 2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테스트 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을 진행하도록 자, 일단은 비트코인의 방향을 이제 신경을 써야겠죠.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힘이 없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하게,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말이라고 하는 이틀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난번 분석과 크게 바뀌지 않은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틀 동안에 모여진 데이터를 통해서 다음 방향이 어떤 방향일지, 다가오는 시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지선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6,600달러가 현재 지지선임은 동일하다. 하지만 실제 가격으로 봤을 때는 6,600달러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 이유를 또 설명을 드릴 것이고, 어쨌든 지금 현재 차트상 지지를 하고 있는, 받치고 있는 곳은 6,600달러. 자꾸만 넘나들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엄청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고 엄청 위로 가지도 못한 채 지지선의 의미만 지금 살아있는 상태다. 6,600달러에서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다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항선을 만약에 상승했을 때 어디를 뚫어야 이러한 지긋지긋한 횡보 또는 하락의 기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느냐. 자, 이미 한번 돌파를 했었지만 이 7,000달러 돌파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7,000달러를 과연 언제 돌파할 것인가. 그 시점이 올해 안에, 남아있는 2달 안에, 그리고 이왕이면 10월 말 안에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많이들 기대하고 있고 또 예상해왔던 하반기 2달간의 어떤 빛나는 회복 장세, 절대로 대상승장은 아닙니다. 빛나는 회복 장세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고요. 임계점은 역시 지지선 밑으로 6,000달러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결국에는 많이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은 6,000달러지만 가능성은 낮은 단계고요. 아무리 폭발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지지선 6,600달러 밑으로 6,200달러 선에서는 모두 다 커버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계점이 6,000달러지만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고, 우선적으로 그 위에 있는 6,200달러 선에서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되면 거의 클리프 차트가 시작됐던 요 반등 라인, 요 라인과 요 라인보다도 더 낮아지는 저점이 형성되기 때문에 추세는 또다시 하락 쪽으로 꺾이겠지만 기술적 반등이라도 최소한 이 라인 안에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200달러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지금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비트코인이 왜 하락을 지금 하고 있냐, 그러니까 힘이 없느냐. 하락이라기 보다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다시 7,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총이 늘어났던 이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제 올라갔던 이 캔들의 스틱바를 보면 7,700달러에서 7,800달러까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갔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 자, 주황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상승을 제가 계속 외치고 있었죠. 분석을 방송에서도 텔레그램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버슈팅이 가능한 자리였다. 그때 보였던 것은 7,000달러를 향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드렸고 맞았지만, 이것을 초과했던 것이 단순히 좋다고만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7,000달러까지만 돌파를 했다라면 모든 역사에도 그렇고 투자에는 if
가정법이 의미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7,000달러 선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매수 타이밍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이었다면 이 조정이 끝나고 요 화살표가 있는 요 지점, 자, 요 지점이 다시 매도세가 흐르게 되는 시점이거든요. 원래는 매수세가 들어왔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부분에서 이제 다시 반등을 통해서 매수세가 위로 올라 꺾여가는 그림을 기대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라갔다.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하락을 하게 된다. 이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7,800달러까지 로켓을 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스틱으로 남았죠. 스틱으로. 즉 실제로 버티지 못하고 그냥 다 그대로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잖아요. 다 깎여 먹었잖아요. 그 이유가 단순한 어떤 이슈, 긍정적인 어떤 테더 이슈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슈가 겹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자리에서 이슈까지 더해지니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 그리고 테더 이슈가 뭡니까? 결국에는 이 테더에 안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탈출을 하기 위해서 테더 대신에 비트코인에 집중하게 되는 현상. 그러면 비트코인에 집중한 이유가 뭐다? 테더 이슈. 어떤 조세 회피의 개념이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샀으니 내가 원하는 거래소로 도망을 가면 그 비트코인은 그대로 둡니까? 목적 자체가 비트코인의 필요성에 의해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시장에 팔겠죠. 팔아서 그걸로 뭐 이더리움으로 바꾸든 뭐 리플을 사든 현금을 보유하든 그것은 투자자들마다 다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생각보다 더 크게 상승을 했고 바로 그것이 갈까 먹히면서 내려온 것이다. 합의점을 본 것이 예상을 제가 해드렸던 7,000달러. 7,000달러를 뚫을 것이다. 7,000달러를 향한 상승이 올 것이다. 여기까지는 예상된 진반등으로 예상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 오버하고 나서 바로 갈겨 먹고 이 선에서 가격 조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화살표가 발생하는 이 파트, 요 대각선 파트, 자 박스로 그려드릴게요. 박스로 한번 보자고요. 요 구간 안에서의 조정은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누군가가 엄청 샀으니까 뭐 마진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높이 올라왔다. 숏에 베팅을 거는 분도 있을 거고 비트코인의 시장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충분히 내가 이 저점에서 사가지고 방송 보고 제 방송을 보고 여기서 샀는데 7,000달러 진짜 왔네? 그래가지고 제가 분석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정리, 익절을 하고 나오는 경우 등등등등. 그리고 미리 못 사고 있다가 하다가 7,800달러가 넘고 나서 다행히 조정이 오네. 정말 비트코인이 시장이 회복, 메이저 거래소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 회복되려나 보다. 지금이라도 사야지 하면서 매수.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러한 그래프들이 그려지면서 횡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중요한 점은 이 화살표 라인이 들어오는 이 지점에서 매수와 매도가 급격하게 일어났다면 이제 이 라인 안에서는 다시 방향이 결정 지어져야 되죠. 조정이 끝났으니까 다시 매수세를 받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하고 가격이 자꾸만 어떻습니까? 조정이 아래로 자꾸만 기울기가 내려가니까 이때 들어가셨던 분들도 불안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수록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던지실 거고 매수는 이미 하다가 뒤늦게 탑승할 사람은 다 탑승을 했다. 근데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굳이 지금 더 안 들어도 되겠구나. 매수가 이때부터 끊깁니다. 매수가 끊기다 보니까 가격은 저절로 매도세가 더 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기존에 하락을 할 때 나오는 음봉 캔들들 보세요. 떨어질 때 다 스틱형, 온전한 스틱형들이 나오죠. 근데 지금은 짧고 느릿느릿 시간을 두고서 조금씩 저점이 낮아지고 있네.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보통 흐른다라고 표현하죠. 급락을 하거나 떡락을 하거나 엄청나게 패닉셀을 하거나 이런 때의 하락과는 다른 흐른다라는 것은 대체로 어떤 악재가 있어서 하기보다는 시장에
시장의 분위기가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매수가 끊겼을 때, 그래서 매수의 힘, 누군가가 사주지를 않으니까 가격이 톡톡톡톡 조금씩 내려앉는 현상.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흐른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조정이었고요. 건강한 조정, 건전한 조정,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여기는 아쉬운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 조정이 엄청 올랐다가 엄청 내려오니까 버텼으면 버틴 대로 시장은 신뢰를 받고 정말 7,000달러 이상을 향해서 차곡차곡 쌓이는 신뢰만큼 비트코인이 날아갔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가라앉아 버리니까 결국 매수대가 끊기면서 저점을 형성했다. 하지만 지지선 6,600달러, 제가 지지선이라 말씀드렸죠.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도 떨어지더라도 6,600달러 선에서 지지선이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보셨던 것처럼 이 지점에서 반등세가 이만큼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오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끝나고 또 조정, 가라앉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점점 하나로 수렴하는 형태로 나와서 다시 상방으로 방향을 잡는 것, 이게 가장 선순환 구조이고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매수세가 너무 위축돼 있다 보니까 붙지 않는 것이 아쉽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저랑 4시간 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4시간 봉 기준, 즉 중기적 관점에서는 다시 매도세 구간, 어떤 호재가 없는 한 자연스럽게 매도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타이밍. 안 그래도 지금 매수세가 끊겨서 가라앉고 있었는데 웬걸 매도세가 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해지는 구간이라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임계점 6,000달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6,200달러, 그리고 역삼각형 구간이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 삼각형 안에서 제가 다음 움직임이 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삼각형 안에서 이 움직임들이 다 마무리가 될 것이다 보고 있는 겁니다. 6,200, 6,400입니다. 단계적으로 보면서 매수를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해볼 문제지만, 자, 그래서 현재까지 오는 움직임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매수는 가능합니다. 자, 현재부터 여러분들이 원화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가능하고요.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또는 새로 산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토시 마켓에서 알트를 구매해보는 것. 물론 사토시 마켓은 리스크가 있죠. 하지만 또 이득도 배가 될 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이 두 개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원화,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은 조금 더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보셔야 되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결국 지금부터 수렴 횡보 후의 상승 또는 추가적인 하락이 오지만 결국 마무리되고 7,000달러까지 다시 한번 상승, 그리고 이번 7,000달러의 돌파 때에는 순수하게 어떤 외부의 호재 이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제 비트코인의 시장이 만들어져서 7,000달러를 돌파해야 되고, 돌파해야지만이 7,000달러 돌파 이후에 그 이상을 볼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을 기축으로 하는 메이저 그룹의 알트코인들의 가격들도 의미있게 붉은색으로 물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 평단가 낮추기 작업 등등등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업비트를 실제로 가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만한 코인, 오늘의 코인 한번 살펴보고 추천드릴 수 있는 코인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코인들이 있고, 제가 원화 알트 코인에 대해서, 지금 별로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제가 트렌드를 하나 또 알려드리면, 업비트 코인에 보시면 이 크립토닷컴과 같이, 분명히, 꽤나 많은, 부러운, 달콤한 수익을 주는 종목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특징을 잡을 수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작년, 재작년 또는 뭐 그 이전부터 코인을 투자하신 분들, 뭐 기술의 가치, 그다음에 시총 규모, 그리고 본인들이 우리가 직접 트레이딩을 해왔던 그 세월 속에 묻어나는 히스토리를 봤을 때 유명하다고 하는 가치가 있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매수했던 시총 규모가 큰 그런 코인들은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수 타이밍을 잡기 힘들다. 그 이유가 뭡니까? 비트코인의 방향이 뚜렷하게 안 나오니까 원화 알트들 움직임이 없어요. 퀀텀 같은 경우에도 반짝해봐야 5,000원인 것이죠. 다시 또 4,000원대로 돌아오고요. 근데 뭐 크립토닷컴이라든가 지금 화면에 뭐 얼마 전에 리퍼리움, OST 이런 친구들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8, 9월 달에 8, 9월 달뿐만 아니라 2018년도네요. 2018년도에 단타나 스윙 등으로 수익을 버셨던 분들의 특징은 작년에 그런 큰 버블장에서 미리부터 손절을 하셨든 아니면 그때 수익을 보고 왔든 아니면 그냥 올해 처음 시작을 하시든 뭔가 운용이 가능한 시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돌고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단타나 스윙 위주로만 돌다가 8, 9월 달에 중소형 거래소가 붐이 일어났던 이유도 중소형 거래소에서 수익이 많이 난다. 그러니까 업비트나 이런 곳에 있던 고여있던 유동자금들이 다 끌로 빨려 들어가고 갈 수 있는 유동자금은 다 간 것이죠. 그래서 효과가 더욱더 컸다. 그러고 나서도 업비트는 가만히 있었어요. 비썸 같은 경우에는 입출금 제한 조치가 일부 코인들한테서라도 이루어졌지만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신규 재개에 대한 언급 이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유동자금들이 뭐 살아있느냐? 유동자금들이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업비트가 그럼 손님을 잃을 수만 없으니까 결국에는 상장카드 그리고 비트코인이 때마침 남은 하반기 시장에서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시사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알트코인들도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 또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업비트 같은 메이저 거래소에서 준비를 이제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동자금들이 다시 중소형 거래소에서 돌아옵니다. 때마침 중소형 거래소의 입금 제한 조치들이 여러 가지로 보이스피싱 관련해가지고 뭐 허위 신고도 있고 실제 사례도 있는지 이제 입출금이 중소형 거래소들 중심으로 많이 입금이 특히 많이 막히면서 유동자금들이 겹쳐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묶여서 추세가 메이저 거래소에 이제 왔는데 기존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퀀텀, 뭐 리스크, 아크, 코모도 지금 나와 있는 옆에 지금 샷으로 찍혀 있는 이더리움, 클래시, 아인슈타이늄 이런 친구들은 너무 무겁습니다. 특히 작년에 버블장에 수혜자들이면서 직격탄을 맞은 코인들이기 때문에 너무 무겁다. 즉 여기에 물려있는 분들이 많다. 여기에 지금 손해를 극심하게 보고 있는 시체벽들, 매도 대기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자금들이 어디로 갔냐? 시체가 없는 가벼운 새로운 바로 신규 상장되는 코인들. 그래서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최근에 또 뭐 폴리메스는 조금 됐죠. 한 반년 이상 올해 초에 들어왔고 뭐 기프토도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OST 정도가 조금 그래도 크립토닷컴 다음으로 이 화면 중에서는 좀 신생이죠. 이런 식의 이런 코인들이 그나마 가격적인 것이
조금 상승의 펌핑들이 보여지는 이유는 유동자금들이 다 이런 쪽으로만 가는 겁니다. 업비트 내에서도. 요것도 하나의 여러분들 전략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일단 소개를 드리고 싶은 코인들은 이제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첫 번째는 OST 코인입니다. 자, OST 코인 같은 경우에 슬슬 이제 움직임이 차트상의 움직임이 이제 좋아요. 이제 조정이 올 만큼 다 왔으면서도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자, OST 코인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한번 엄청난 펌핑들이 있었죠. 펌핑들이 있었고 당연히 펌핑이 있으면 이제 조정이 있기 마련인데 지지선을 결국에는 길게 오랜 시간 동안 잡는 데 형성을 했고 펌핑 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지지선을 요 라인선에 선에서 굳혔다. 그리고 이것을 지지선으로 파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최저점으로부터 현재 지지선을 넘어서 상방으로 기울기가 타고 있죠. 매도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팔 사람들은 다 팔았기 때문에 뭐 의미 있는 정도의 절대적 수치로 봤을 때는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겠지만 업비트의 상황과 OST의 상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매수 볼륨도 많이 붙고 있고요. 오히려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절호의 기회로 보여집니다. 이제 1시간분 기준을 보고요. 자, 그래서 OST 코인 같은 경우에 내가 OST 코인을 가지고서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겠다 라고 하신다면 목적은 이제 단타 가능하시고요. 스윙으로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좀 더 투자해봐서. 그래서 스윙과 단타가 가능한데 매수점은 뭐 시장가로는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면 조정분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영향을 또 잠깐 또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1차 매수가는 지금 53.40원입니다. 자, 그런데 1차적으로 여러분들 빠르게 지금 매수에 성공해서 잠깐 떨어지더라도 바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아무리 늦어도 가장 빠른 타이밍은 53.50원 이전입니다. 자, 53.5원이 넘기 전에 매수가 마무리가 되셔야 되고, 자, 여기서 조정분이 더 발생할 것이다 라고 보고 조금 더 천천히 진행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자, 내일 아침이 지나고 내일 점심 시장가를 봤을 때 53.50이 안 넘어갔으면 상관이 없고요. 안 넘어가 오히려 떨어졌다 그런다고 한다면 2차 매수가는 52.2원 선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이하로 50원대에서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이 아래로까지 내려가는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겠죠. 매수 성공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 그래서 53.5원이 넘기 전에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고 가장 좋은 가격은 잡을 수만 있다면 52.2원대입니다. 그리고 조정을 오늘 새벽부터 내일 아침까지 보고 이미 방송이 끝나면 또 이제 자정이 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안전하게 준비하실 분들은 2차 매수가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공격적으로 바로 시작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53.5원이 넘지는 않게 그 이내에 매수를 마무리하셔야 되고 넘었을 경우에는 다 추격 매수가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다. 자, 매도점으로 잡을 만한 가격은 자, 단타이기 때문에 빠르게 회수하실 분들은 저항선별로 봤을 때 55.1원대 크게 먹진 못하겠죠. 단타가 가지는 숙명입니다. 55.1원에 단타 수익을 마무리하고 스윙으로 갈 때부터 57.9원 선 그리고 62원 선입니다. 근데 62원을 역시 돌파하기도 쉽지는 않겠죠. 다만 62원을 만약에 돌파할 만큼의 펌핑이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다 마무리하지 마시고 그 이상으로 70원 넘기 전 69원대에 모조리 마무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다시 핵심만 잡아드리면 53.5원 이전에 매수를 하시고요. 좀 더 저점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점심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격 확인하시고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보시고 안 떨어졌으면 역시 53.5원, 떨어졌으면 52원대까지 왔다 매수 반드시 하셔보시길 바랍니다. 매도점 같은 경우에는 단타면 55.1원 기준이니까 더 높여 파셔도 되시고
더 빨리 파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2차 매수가는 57.9원 선 저항선 가장 이상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57.9원 선까지 바라보는 것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OST 코인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본 기준으로 내려올 만큼 이거 또 올랐네요. 제가 이거 방송 전에 제가 방송 전에 집어들려 보고 있었는데 그새 올랐습니다. 제가 저희 이제 텔레그램을 이용해 주시는 저기 뭡니까 무료 투자자분들 말고 이제 정회원으로 유료 회원 서비스를 받는 분들한테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그래도 미리 말씀드릴 수가 있었어요. OS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1,900원 그리고 최저 1,450원까지 보고 있었는데 1,450원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1,900원 선 1차 매수가에서 잡아가지고 이미 펌핑이 들어왔습니다. 유료 회원분들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바로 이제 1차 매도가 11,500원까지 도달을 했네요. 제가 1차 목표 매도가 11,500원 2차 목표 매도가 12,000원, 3차 목표 매도가 12,800원을 잡았는데 거의 방송 시작 전에 이제 말씀드려서 6시 33분에 제가 텔레그램을 썼네요. 보니까 6시 33분에 텔레그램을 써서 11,900원부터 매수 들어가도록 해서 지금 바로 1차 타겟을 3시간 30분 만에 바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미 날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가 더 추가로 매수 시작하시는 건 전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에 매수 가게 나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말씀드려야겠네요.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벌써 올라버려서 이것도 올랐을지 저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 마지막은 우리 모네로. 자, 저번 방송에서 제가 언더코인들 다크코인들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모네로 코인을 우리 무료 방송을 들으신 분들한테 대신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네로는 아직 차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모네로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냥 바로 일단 수치부터 한번 제가 잡아드리면 제가 분석한 수치 모네로 1차 매수는 11만 8천원 이내였습니다. 근데 벌써 800원이 올랐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방송을 보고 계시는 거니까 11만 8천원보다 지금 800원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최소한 어떻게 되겠어요? 12만원. 이걸 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자, 무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12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매수가 마무리돼야 됩니다. 유료 회원분들은 아무리 늦어도 제가 11만 8천원대에 매수 여부를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하실 분은 이미 매수가 다 돼 있으신 상태죠. 12만원을 넘어서부터는 누구도 추격 매수 형태를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럼 매수를 성공했다. 그러면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자, 12만 5천원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12만 5천원 선에서 매도점을 잡지 마시고 12만 4천원대 12만 4,400원대 1차 매도가 그리고 이것이 돌파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13만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딱 하나만 찝어주지 그러시냐? 그것은 습관이 잘못되신 거죠. 매수를 할 때는 우리가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 뭐랍니까? 분할 매수. 그럼 매수만 분할입니까? 매도도 분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때 50%를 파셨다. 가장 간단한 비율이죠. 5대5 밸런스. 자, 50%를 비중을 해서 내가 이제 12만원 넘기 전에 모네로를 샀어. 자, 이 상황에서 12만 4,400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들 예약 매도를 바로 거시는 겁니다. 50%만. 나머지 50%는 예약 매도를 거셔도 되고 13만원 기준으로 안 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당장 순식간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차 매도가에다가만 바로 예약 매도 거시고 나머지 2차는 어떻게? 1차 매도가를 돌파했을 때 12만 4,400원 돌파했을 때 그때 가서 2차 매도가를 예약 매도 거시고 만약에 12만 4,400원에 도달을 했어요. 근데 바로 막 떨어집니다. 시세가. 그러면 나머지 예약 매도 안 거신 것도 손이 빨라야 되니까 예약 매도를 걸어놓은 거 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걸고 있었잖아요. 나머지 물량도 바로
124,400원부터 떨어진다. 뭐 124,000원, 123,800원 이럴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나머지 물량도 매도해서 마무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제 예상대로 2차 매도가까지 날아간다. 자, 요것은 단타가 아닙니다. OST는 단타도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1차 매도가가 되게 짧죠. 매수가랑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단타도 가능하지만 스윙, 모네로는 무조건 스윙입니다, 여러분들. 단타로 막 하루, 이틀, 3일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두고 2차 매도가까지 보고서 13만원 기준으로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다.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모네로. 시총 대비해서도 작년 기준 모네로가 아니라 언더코인, 다크코인의 대부분은 대시였지만 현재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기술적 가치나 비전을 봤을 때 남아있는 그 활력, 가격의 상승분이 더 눈에 띄는 것은 모네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총으로 봐도 그렇죠. 시총으로 봐도 항상 순위권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신은 보이지 않죠. 10손가락, 13손가락 이렇게 해버리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차, 2차 방송 다 1부, 2부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제 방송을 보시는 무료 회원, 또 유료 회원분들은 이미 수익이 발생하고 계시니까 무료 회원분들도 열심히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실 염려가 없어요. 제 분석이 틀렸을 때. 하지만 수익이 발생했을 때 정말 안정적이고 높은 확률로 제가 수익을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보고만 계시고 따라가지 않으면 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신 분들은 행동으로도 한번 옮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제가 다음 방송에서 내일 이 시간대 또 더 좋은 정보와 다음 방향성이 나오면 그 방향성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코인업TV에서 추세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민이었습니다.